한 산업, 예를 들어서 IT 테크 쪽이 좋으니까 계속 나는 좋을 거니까 이쪽에 투자를 하고 싶어,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하자라는 측면이고.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자산관리의 모든 것이 다 있는 여의도 5번 출구입니다. 저는 여의도 5번 출구 1일 사회자로 출연하게 된 이희정 대리입니다. 봄을 맞아 증시에도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오늘 여의도 5번 출구에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 경제 유튜브 채널에서 맹활약하시던 유신익 박사님이 여의도 5번 출구에 고정 출연을 약속했다는 소식인데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 출연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유명 유튜브 채널에서 뵙던 분을 실제로 뵈니 뭔가 연예인을 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앞으로 여의도 5번 출구에서 구독자분들께 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 공유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그동안에 이제 다른 채널에서도 많이 이제 그 활동을 했었지만, 저희 이제 KB 5번 출구에서 좀 더 풍부한 내용, 그리고 더 선제적으로 좋은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출연 기회를 얻게 됐고, 앞으로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항상 좀 열심히 적극적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내용을 공유하고 인사이트를 좀 전달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지금 시장의 화두는 아무래도 금리 인하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3월 FOMC에서 올해 3회 금리 인하가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이제 팩트를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3월 FOMC 일어나기 전에 이제 우리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첫 번째는 24년도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12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정상화, 그러니까 높은 금리를 적당한 수준으로 내린다는 개념에서의 정상화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 시그널을 줬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하면서 당연히 금융시장과 경제, 채권시장, 주식시장에서는 훈풍이 분 거죠. 아,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니까 올해는 또 금리가 낮아지면 당연히 유동성이나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지고 실물 부분도 좋아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모두 다 환호를 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중간 1월, 2월 나왔던 물가 지표들이 약간 이제 물가가 완만하게 떨어지다가 3% CPI가 3% 수준에서 하방 경직화, 즉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 나온 거죠. 그러면은 이제 파월은 이제 그런 고민이 드는 겁니다. 말은 뱉어놨는데,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물가가 떨어지면서 3%대까지 왔는데, 사실 페드가 목표로 하는 건 2%, 평균 2%의 물가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다 안 떨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걱정을 할 것이라고 시장에서 추측을 한 것이고, 그렇게 보면 3월 달에 뭔가 좀 금리를 내리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즉 이거를 쉽게 말해서 매파적으로 뭔가 스탠스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이제 걱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금리나 우리가 얘기하는 점도표 FOMC 위원들께서 금리는 하반기에 연말에 얼마쯤 될 거야 이렇게 찍는 거예요. 말 그대로 프로젝션을 하는 건데, 그 숫자를 다 이제 점검해 보니까 3회 인하가 가능한 걸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이제 안도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관건은 이제 우리가 차후 이제 질문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페드가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성격으로 변모하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이제 생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사님. 그럼 시장 분위기가 조금 불안불안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안도를 한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던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점부터는 그 금리 인하의 명분과 혹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환경 조성, 네. 이 부분하고 실제 그 당시가 됐을 때 금리를 실제 내리는지 여부는 별개로 보셔야 된다. 말 그대로 지금 이런 정책들을 말들을 하고 프로젝션을 통해서 이제 금리 인하 3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우리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호적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라는 시그널을 보여준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3회 인하가 올 한 해 중에 무조건 100%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건 별개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상황에 맞춰서 이제 파월 의장도 얘기를 한 것처럼 물가 자체가 불퉁불퉁한 약간 비포장 도로를 걷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언제든지 또 다시 잠깐이라도
완전한 급등은 아니지만 튀어오를 수 있는 여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사님, 그럼 얘기가 나온 김에 이번에는 물가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사실 최근에 유가가 반등하면서 미국 물가가 다시 오르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존재했었죠. 박사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가 앞선 질문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페드의 역할이 변하고 있다. 네. 이 부분하고 연계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물가는 더 이상 떨어지기 힘든 하방 경직성 구간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지금 유가라든지 원자재라든지 모든 이제 가격들이 작년, 재작년처럼 치솟아 올라가는 전년비 상승률이 되게 높은 그런 구간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물가라는 이제 지표들이 떨어지다가 항상 떨어지기만 할 수는 없죠. 어느 정도에서 아무리 수요가 적더라도 이 정도 수요 수준에서는 이 가격은 유지한다라는 그런 결정적인 피벗 포인트가 나옵니다. 네. 근데 그런 포인트들에 다 달았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유가도 마찬가지고 이제 원유 수요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공급이 살짝 우위라고 생각했지만 원유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살아있는 상태가 유지되니까 유가도 반등을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식료품과 관련되는 대두, 그다음에 소매, 그다음에 옥수수와 같은 그런 이제 원자재 상품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라니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상 기온 현상으로 인해서 수확 작황이 그렇게 또 썩 좋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반등의 여지가 있고요. 특히 결정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력 가격이 급상승을 하고 있어요. 킬로와트당 그 가계의 평균 이제 단위당 전력 가격이 과거에 작년만 하더라도 0.12불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게 0.17불까지 올라섰습니다.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선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30-40% 이상의 이제 상승률을 보인 건데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미국 경제가 여러 가지 갑론을박은 많지만 사실은 가계 입장에서도 쓰는 전기량이 상당히 많고 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인프라 투자를 워낙에 이제 활성화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산업의 전기 수요, 그다음에 송 배전, 전기를 보내야 되니까 송 배전의 수요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에 대해서 과수요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또 한 가지 완만하게 사실 미국 내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사용량이 늘으니까 전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파월 의장도 물가에 대해서 아직도 불안하다 혹은 우리가 2% 물가를 가고 있는 데 있어서 어떤 약간의 이제 그 변동이나 위험 요소들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냥 편안하게 가는 길은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바로 이제 파월 의장도 신경을 쓰는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물가 불안 요소가 있는데 그러면 과연 3회 인하를 할 수 있을지 확신도 없는데 파월 의장은 물가 인하,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는 좀 핵심 포인트로 봐주셔야 됩니다.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하는 게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금리만 내리면 다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중장기 5년 이상의 큰 그림을 봤을 때는 페드의 역할이 역사적으로 큰 변화의 국면에 처해 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과거에 경기를 부양해서 미래 경기를 부양하고 이런 어떤 역할들은 90년도만 하더라도 미국의 정부가 모든 역할을 케인지안적으로 다 역할을 다 떠안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당시 페드의 역할은 이제 물가 잡기에만 집중이 됐었고 그게 2008년까지 갔죠. 근데 2008년 금융위기가 뻥 터지니까 정부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페드한테 역할을 준 거죠. 뭐냐면은 다 이제 컨센서스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물가, 그 다음에 실업률, 고용시장도 이제 같이 이제 그 안정화 시켜야 된다. 그래서 듀얼 맨데이트를 가져왔어요. 근데 이번에 파월 의장이 굉장히 혁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지금 실업률이 안정되고 고용시장이 뜨겁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금리 인하를 못하는 게 아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물가만 어느 정도 안정되면 고용이 좋다 하더라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경제 그 패스, 그러니까 경로를 위해서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걸 바로 정상화로 표현했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거에 갖고 있던 2008년 이후에 갖고 있던 페드의 역할, 실업률과 물가 통제에 대한 듀얼 맨데이트에서 플러스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겁니다. 미래 경제에 대해서 충분히 컨트롤하고 미래 경제가 그다지 나빠지지 않게끔 기여를 하는 역할들을 페드가 스스로 가져가겠다 인정을 한 겁니다.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서 뒤에서 좀 말씀드렸지만 위험 투자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 네. 있어서 오히려 중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그 어떤 완화적인 위험 선호에 대한 어떤 심리를 갖다가 펀더멘탈리 그리고 페드가 끌어가는 어떤 이제 국면을 만들었다. 그래서 물론 이제 5년 10년을 그냥 무조건 다 좋아지는 그림으로는 갈 수는 네. 없죠.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 6개월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변동이 없이 위험 선호적인 어떤 스탠스가 금융시장 내에서 계속 잔존을 할 것이다. 페드의 이런 역할 변화는 상당히 큰 시그널을 주고 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투자에 대해 조금 직접적으로 여쭤볼까 합니다. 작년도 이후부터 채권 투자에 대해서 추천을 꽤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10년물 미국채 금리가 4.2%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박사님?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 그러니까 23년도 같은 경우는 이 이제 기준금리하고 10년물 간의 스프레드, 그러니까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10년물 금리 차이가 상당히 빠르게 좁혀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기준금리를 올리는 만큼 시장금리도 많이 놀래서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시장금리가 빨리 따라가다 보니까 그 괴리가 좁아진 거죠. 그러니까 그 갭은 이 노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노란 그림을 보시면 이게 축소가 됐죠. 네. 이런 이제 그 향후에 페드가 경기를 더 나은 상태를 장기간 유지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시그널들은 작년부터 보여줬었고, 그럼 과도하게 금리 인상에 뭐 6이다, 7%다 이런 과도한 금리 인상을 걱정했던 것은 좀 기우다, 너무 세다라는 측면에서 작년에는 장기물 채권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올해는 또 반대예요. 이 괴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과 2번 이쪽 보시면요. 기준금리와 10년물의 차이가 어떻게 돼 있죠? 그 전에는 되게 축소됐다가 네. 지금은 어떻게 됐죠? 급격해졌어요. 예, 확대가 네. 됐죠. 확대가 됐죠. 그러니까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기준금리는 아직도 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어차피 한다고 했으니까 금리 인하 한다고 했으니까 채권금리는 실제 시장금리는 저 밑에 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놔가지고 하도. 그러니까 이러한 시점은 신규로 투자를 하시는 채권 투자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되게 불리한 상황이고 오히려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못. 물론 아주 먼 미래 10년을 보면 좋을 수는 있지만 일단은 당장의 2, 3년 어떤 기간들을 놓고 본다면 좀 안 좋을 여지도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 오히려 페드가 앞으로 정상화 측면에서 이제 금리를 내릴 수 있고 경기를 조절하면서 좋게 만들 것이다라고 이제 선언을 해서 위험자산 시장은 좋지만 그러한 신호를 채권 시장은 너무 빨리 받아들이고 혹은 너무 이제 금리를 올 때 너무 세게 올릴 거다 불안을 가지고 이 변동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시장의 기대 심리가 너무 좋았다가 또 너무 나빠졌다가 지금 또 너무 좋아진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리가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미국채 금리는 이미 뭐 100pp 이상의 인하를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4.2%에 이제 10년물이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신규로 투자하신 건 오히려 조금 위험해 보이고 오히려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우리가 어떤 시점과 그 괴리의 어떤 적정성,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괴리가 났을 때 투자하면 돼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판단을 직접적으로 하기 힘들지만 중요한 거는 이 스프레드가 기준금리와 10년물 시장금리의 스프레드가 그래도 적어도 현 수준에서 50bp 이상은 좀 그 축소가 될 때 그때 이제 신규 투자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고 두 번째는 이런 이제 타이밍도 못 잡겠다 그러신 분들은 사실은 최근에 어느 정도 이제 페드가 밑밥을 깔아준 거잖아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이유까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바로는 안 할 거예요. 아마 금리 인하를 하기 전 달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는데 이 가이던스를 되게 명확하게 줄 겁니다. 금리를 어떤 식으로 어느 기간 동안 얼만큼 인하를 할 거다라는 뉘앙스들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그 뉘앙스를 보여줬을 때 그럴 때 이제 신규로 투자를 하시면서 서서히 이제 채권을 가져간다는 개념을 가져가실 때 오히려 단기든 중기든 투자에 있어서 이렇게 큰 실패를 할 가능성은 좀 적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사님.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채권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시장으로 돌아와서
최근 미국의 금융시장이 단기적인 골디락스 기대감에서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듯한데요. 과연 이렇게 위험 선호 시장이 뜨거운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두 개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들을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페드가 경기를 좋게 만들겠다는 앞으로의 미래 경기도 좋게 만들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보여준 부분 첫 번째. 두 번째는 유동성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저는 페드가 굉장히 금융시장과 경제를 돕고 있다. 너무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22년도에 파월 의장이 폴 볼커식의 어떤 금리 인상을 얘기하면서 되게 센 발언들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테이퍼링, 그러니까 페드가 갖고 있는 자산을 축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유동성을 걷어들이는 건데 이렇게 돈을 유동성을 걷어들이는 과정에서 기간별로 언제부터 얼마만큼 하겠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계획대로만 한다면 현재 대략 추산해 본 결과 페드의 북은 지금 7조 달러 초반대에 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사상 최고치대가 9조 달러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숫자를 보면 7조 5천억 달러 내외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한 것보다도 유동성을 덜 걷어들이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돈을 많이 푸른 상태에서 멈춰 있는 상태인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의 재정 지출. 이 재정 지출의 효과는 사실은 경제도 좋지만 금융시장을 굉장히 뜨겁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 관련되는 세부적인 재정 지출이 도대체 얼마나 뜨겁게 만들고 있어요? 라는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다른 자료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런 세 가지 부분들이 다 합쳐져서 경제에 대한 골디락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상태에서 물가나 지표들이 서서히 안정화돼가는 굉장히 좋아지는 국면들을 이제 다 바라보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더불어서 당장의 어떤 산업의 혁명이나 산업의 이제 생산 증대 효과를 발휘하지는 않고 있고 특정 분야에서 이제 핫하지만 AI 산업 혁명들이 사실은 중기적으로는 그래도 당장 뭐 그게 이제 미국의 산업을 갖다가 AI로 막 혁신으로 당장 바꾸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서서히 적응 기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적응을 하게 되면 보통 산업 사이클상 4, 5년이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4, 5년 있으면 AI가 실제 적용돼서 산업도 그리고 모든 제조업 상품을 만들 때도 다 적용이 된다라는 추정을 해보면 그때 되면 또 산업 생산에 그리고 노동 생산성의 혁신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다 좋은데 4, 5년 후에 또 좋은 게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약간 좋은 국면들을 좀 바라보고 있다 이런 이제 판단입니다. 오늘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저뿐만 아니라 구독자 여러분도 큰 도움이 되었을 듯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실 만한 말씀과 향후 우리가 생각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올해는 저는 이제 투자를 하는 매크로 투자 전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정중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그리고 매크로 펀더멘탈상 지금도 좋고 유동성이 굉장히 양호하지만 앞으로 좋아질 흐름들도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위험자산, 주식과 같은 에쿼티 쪽에서는 섹터 로테이션에 대한 그러니까 좋은 산업이 좋아졌지만 그 다음에 또다시 어떤 유동성과 산업 그 부흥 역할로 인해서 또 좋아질 수 있는 산업들을 계속 찾아나가는 그런 게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한 산업 예를 들어서 IT 테크 쪽이 좋으니까 계속 난 좋을 거니까 이쪽에 투자를 하고 싶어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하자라는 측면이고 그래서 섹터 로테이션 더 좋아질 수 있는 예를 들면 차기에 더 좋아질 수 있는 우리가 이제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이제 특허 부분들이 이제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를 대신해서 여러 회사들이 이제 그 시밀러 약품들을 만들거나 개발 전쟁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새로운 기업들이 이제 좋게 나타날 수 있고 탄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집중을 하고 또 마지막으로 채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작년은 채권이 오히려 이제 좀 투자를 하기에 좀 여유가 있는 편이었지만 올해는 이제 마켓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 그래서 위험 투자의 어떤 자산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는 건 맞지만 그것을 공격적으로 할 때 어느 정도 섹터 로테이션 그러니까 그동안 성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부분인데 산업이 좋아지는 부분을 많이 찾아가야 되는 그런 이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채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안전자산이라고는 하지만 이럴 때는 채권이 투자하기에 마켓 타이밍을 아까 말씀드렸던 스프레드 축소,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워드 가이던스 확인,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해 드리자면 정중동의 스탠스의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올해는 어떤 전체적인 어떤 성과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유신익 박사님 감사합니다. 박사님 앞으로 여의도 5번 출구 단골 손님으로 모실 테니 또 나와주셔야 돼요. 저 참고로 저희 WM에서 지금 이슈가 있고 그럴 때마다 내용을 담아서 이제 카테고리화해서 채널에 있는 카테고리 명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름들을 정했을 때 들어주시는 이제 구독자분들께서도 이름이 좀 좋은지 안 좋은지 평가도 해주시고 많은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불러주시면 계속 열심히 출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